아이들이 보통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깨고 막 자지러지게 뒤로 넘어가면서 울어서 잘 달래지지 않고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고 하는 증상들을 보통 야경증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수면이 결국에는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깨는데 아이가 혹시 이걸 야경증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뭐 야경증이라고 많이 하고 야제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부분 야경증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 있는 아이들에서 유치원 이상의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이 야경증이라고 얘기하고 만 3세 미만이거나 요럴 때는 야제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 딱 잘라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야간에 수면을 하다가 뭔가 각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야경증 혹은 야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보통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깨고 막 자지러지게 뒤로 넘어가면서 울어서 잘 달래지지 않고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고 하는 증상들을 보통 야경증이라고 말합니다. 야경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야경증은 일단은 이제 자는 중에는 우리 뇌가 이렇게 잠을 자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뇌에 일부만 각성을 하고 일부는 아직 자는 중이라 아이가 지금은 사실 자는 중인데 일부만 깨서 소리를 지르고 뭐 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유전력도 있고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으면 아이도 그럴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아이가 뭐 너무 피곤하다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해도 잘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한테는 체온이 올라갔을 때 이런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서늘하게 시원하게 재워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야경증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이가 깼을 때 보통 이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눌 수 있는데 깼는데 그냥 옆에 이제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잉 하고 우는 거. 이것은 사실 야제증이라기보다는 그냥 깼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냥 우는 것에 가깝고요. 야제증이나 야경증이 있는 친구들은 처음 깰 때부터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라듯이 이제 깨요. 악몽을 꾸었을 때처럼.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이런 증상을 맨 처음 딱 보였을 때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나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갑자기 잘 자고 있던 아이가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자지러지게 울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것이 좀 잘 달래지지 않고 보통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도 못 알아보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가 없는데 그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아이는 지금 잠을 자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쯤만 깼기 때문에 아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다음날에 기억을 못 해요. 보통 이제 그냥 악몽을 꿨거나 해서 으악 이제 깼을 때는 그때는 잠이 완전히 다 깬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무슨 꿈을 꿨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다가 깨서 그 상황들을 기억을 좀 하는데요. 야경증이거나 야제증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다음날 전혀 기억을 못하고 아이가 깼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야경증이랑 목류병이랑 다른 걸까요?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사실 같은 결이기는 해요. 목류병도 뇌 일부만 깨서 몸은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아직 못 깬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말을 하는데 그때는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가 대화가 다 돼요. 진짜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왜 깼어?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진짜로 해요. 그러다가 그냥 자거든요. 다음 날에는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근데 요게 이제 목류병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잠꼬 대화도 비슷하죠. 네, 목류병의 경우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위험할까봐 아이가 진짜 실제로 깨서 뭐 돌아다니거나 하는데 그게 본인이 인지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심하면 정말 뭐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기억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심하다면은 요거는 정말로 안전에 대한 이제 문제를 고려를 해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다가 조금 깨거나 뭐 벌떡 일어나서 말 몇 마디 하다가 자는 경우는 아이들 중에서는 아직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아이가 야경증일 때 부모가 해줘야 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당장에 아이가 깼을 때 있잖아요. 자지러지게 넘어가고 정신 못 차릴 때 그때는 일단 주변에 위험한 것들을 좀 치워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그때 아이를 억지로 깨우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는 그게 더 자극이 되어서 막 소리 지르면 누구야? 뭐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아이는 그게 더 자극이 돼서 더 많이 뒤집어지거나 자지러지거나 울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이 사실 조금 지나기를 그냥 지켜봐 주셔야 돼요. 일부러 아이를 더 깨우거나 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주변에 위험한 것을
것은 없는지, 아이가 위험해지지는 않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이 아이의 수면의 질에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돌아다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딱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감정적인 자극이 있을 때, 이게 너무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감정이 업다운이 심하면 밤에 자다가 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컴다운 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온의 상승이 이런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조금 서늘하게 재우고 좀 시원하게 재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난방도 많이 하고 아이를 조금 따뜻하게 재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애가 잘 잤는데 요즘 들어서 못 자요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수면 환경, 온도라든지 아이의 옷이라든지 온수매트 같은 걸 깔아주셨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자는 환경을 한 번 더 살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야제증 혹은 야경증, 아이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깨고 이러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아이가 새벽에 그렇게 자꾸 깨면 부모님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요. 이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 야경증 치료를 하는데 이게 뭔가 부모가 편하려고, 내 잠을 편하게 하려고 아이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고 아이의 수면이 결국에는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